안녕하세요. 메타코칭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대생과 함께하는 공부법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플래닝입니다. 시간관리 방법이죠.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고등학생 중에서 플래닝을 꾸준히 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자,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목표를 세우고 하는 그런 플래닝을 고등학교 때 꼭 필요한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학생들이 공신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서울대에 합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왔는지 우리 조재호 학생과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등 때 혹은 중학생 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훈련해서 그런 습관을 들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간 관리했는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플래닝을 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일주일 동안 제가 했던 활동들을 시간대별로 쭉 적어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쭉 적어보고 나니까 이제 의외로 이제 빈둥빈둥거리는 시간도 많고, 그리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낸 시간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플래닝 쓰기는. 그건 이제 자기 관찰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일주일을 평가해 보니 내가 헛되게 보낸 시간이 이런 시간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계획이나 목표를 먼저 세운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록해 본 그런 습관들이 첫 번째였다. 자, 그게 습관이 든 다음에는 무엇을 했나요? 제가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한 게 이제 출발점이었고, 이제 그것을 동기로 해서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쓸 수 있는 시간 이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쓸 수 없는 시간 이것도 확인하고, 자는 시간 이런 모든 시간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찾아내는 게 그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을 쭉 적어보면서 찾아낸 다음에 그럼 그 시간만큼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이렇게 배치를 했다 이런 얘기네요. 배정을 하고 배치를 하고. 그런데 아무리 계획을 잘 짜더라도 계획이 어그러지기도 하고 수정이 되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 없었나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나요? 제가 플래너를 짤 때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짰어요. 이제 일주일에 플래너를 이제 일요일 날 짰는데 1시간을 공들여 짤 만큼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짰는데 이제 그 다음 주만 되면은 이제 계획이 계속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짜도 디테일하게 짜도 이제 계획이 어그러지는구나 생각을 해서 그 다음 주에 짤 때는 이제 여유 시간을 뒀어요. 여유 시간을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쓸 수 있는 시간 20%를 이제 여유 시간으로 쓰니까 제가 못한 일들을 그 여유 시간에 채우는 방식으로 하니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버퍼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유 시간을 놓고 그 시간에 만약에 내가 그 시간을 다 했다. 그러면 그 시간은 뭐 하는 거예요?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면 그 여유 시간은? 그 시간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노는 겁니다. 그게 거리낌 없이 죄책감 없이 노는 방법이에요. 할 일 다 하고 놀기. 그런데 할 일을 계획했던 것을 못했어. 그러면 그 여유 시간은 그 못했던 것을 하는 시간이죠. 왜냐하면 해야 될 시간에 다른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유 시간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다면 이 플래닝을 했을 때 장점, 특별히 이제 공부법을 이야기하면서 중학교 때 나만의 공부법을 완성한 것이 서울대 합격하는 중요한 비결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멘탈 관리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플래닝이 멘탈을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나요? 플래닝을 하면서 제 멘탈 관리가 됐던 게 뭐냐면은, 일단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잘 못 살고 있는지 이제 이것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 쓰이게 돼요.
이제 발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긴 마라톤이기 때문에 공부 과정이 내가 잘하고 있는가를 이제 현 시점에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어떤 일주일치의 플래닝을 하고 제가 계획을 세우고 이제 어느 정도 완수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제 자신이 뿌듯해하면서 아, 난 이렇게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이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서 이제 멘탈 관리도 됐던 것 같아요. 플래닝. 맞아요. 고등학교 때는 특별히 입시를 마라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공부를 해도 표가 안 나고 안 해도 표가 안 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매일매일 또 한 주 한 주 스스로 한 것들을 기록하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그 긴 3년이라는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 그것이 결국에 멘탈 관리의 힘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네요. 자, 이 플래닝에 대해서 초등, 중등 학생이나 또 학부모님에게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장점이니까 꼭 해야 됩니다. 라고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일단 일주일 동안 일주일의 시간 중에서 이제 자기가 모르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생각하면서 산다. 이제 이런 만족감도 얻을 수 있고, 이제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이제 동기부여가 있어요. 나는 이 정도로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나는 더 열심히 하면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간이 변화가 시작되는 두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지점은 바로 감동이라는 지점이에요. 근데 내가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감동받을 수 있고 외적인 어떤 좋은 자극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항상 열어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은 비속어를 써볼까요? 창피할 때, 쪽팔릴 때 변화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플래닝은 바로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매일매일 기록하다 보면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허비되는 시간이 있구나. 이런 것도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플래닝의 방법, 시간관리 방법에 대해서 서울대생이 어떻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습관을 훈련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험 공부 방법, 그리고 독서법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